성경시록 172권 성중 15년 11월 2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1484년 미영성원 20년 이조의 전지 하기를 조간 신윤조 김세호 이혜 오정지 김용보 김윤손 윤성인 최석강 이효공을 서용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172권 성중 15년 11월 2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의 전지하기를 김수경, 박인손, 김계경, 김영진, 김효지, 서귀손, 김연복, 장철석, 서파회의 고신을 돌려주라 하였다. 성조시록 172권 성중 15년 11월 23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가 일찍이 대루 원기와 내반 원기로 여러 신하와 내관을 경계시키려 하며 이로 인하여 내반 원명감을 편찬하려고 하니 경등은 명감의 서문을 지어서 올리라 하자 주하성지 성근이 아뢰기를 명감이라고 명제한 뜻을 안 뒤에야 서문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명감은 역대 환관의 선악 득실을 실어서 권장함과 경계함을 전하는 것이다. 이 뜻으로서 지으라 하였다. 성조시록 172권 성중 15년 11월 23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승지들과 내관 김결 김처선에게 명하여 중금 40인을 골라서 4번으로 나누고 그 복식은 자적관 도금 토환 오색 사문 직대 이환 내가르 겉옷은 언희환의 겉옷은 자적 단령이고 속옷은 여름에는 일편 초록 사겹비계를 겨울에는 필단을 쓰게 하였다. 그 임무는 주화 조참 및 동가 때의 엄을 전하는 것과 방방 때의 전창을 하고 거둥 때에는 문 안에서는 별감 앞에서 수가하고 문 밖에서는 모화관에서는 수가하되 열병 때에는 아니한다. 동가 때에는 좌우로 나누어 버려 쓰고 한 사람은 산선 뒤에 앉는다. 삼엄의 종소리가 그치면 승전색이 월랑에 나가서 사알로 하여금 엄을 전하게 하면 사알이 중계로 내려서 엄을 외치게 한다. 앉은 자가 땅에 엎드려다가 일어나서 손을 맞잡고 업하고는 곧 남쪽을 향하여 엄을 외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또 엄을 외친다. 이처럼 세 번을 한 뒤에 도로 북쪽을 향하여 업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버려 선 곳에 이르면 대가가 출동한다. 무릇 예행에는 중금이 대가 앞에서 시위하고 대가가 교량이나 길이 좁은 곳에 이르면 중금이 외치기를 시신은 달려 나오라고 한다. 방방 때에는 전정 동쪽 서쪽에 서고 통례원 관원이 먼저 성명을 부르면 사알이 작은 종에 서서 중금에게 전해준다. 중금이 작은 소리로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라고 부른다. 중금은 액정서의 별감 밑에 두었던 심부름꾼이다. 엄은 나라의 큰 의식이나 행사에 임금이 거둥할 때 궁중에서 이에 참여하는 여러 관원에게 준비를 서두르도록 알리기 위하여 세 차례 치던 북소리를 말한다. 초음, 이음, 삼음이었다. 방방은 조선 시대 때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성명을 큰 소리로 불러 합격 증서를 주던 일이다. 문무과의 대과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홍패를, 속과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백패를 내려주었다. 부영과 족친이 이때 모두 따라 나와 숙배하였다. 승전색은 내시부의 한 벼슬이다. 왕명을 출납하는 일을 맡았는데 성전 내시였다. 성전 빛이라고도 한다. 성정시록 172권 성중 15년 11월 24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홍문관에 명하여 내반원 명감을 찬하게 하였다. 성조시록 170권 성중 15년 11월 2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동짓날로서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제사를 행하다. 성조시록 172권 성중 15년 11월 25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이전에 동지 하례에 주상께서 백간을 거느리고 양전에 먼저 하례하셨기 때문에 양전에 먼저 하고
다음에 대전에 하리하였으나 지금은 권정래로서 백관들만 지나하니 청컨대 대전에 먼저 행하고 다음에 양전에 행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이는 옛 제도를 상고하여 말한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헤아려서 말한 것인가 하자 대답하기를. 예전에 삼종지의가 있었으므로 예전에 유태후 때에도 노종도도 삼종지의를 말하였으며 또 의리로 말하더라도 마땅히 대전에 먼저 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25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이에 앞서 임금이 승정원으로 하여금 고려와 본조의 행행도를 써서 아르게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올리니 임금이 보고 전교하기를. 본조에서는 어찌하여 천하 태평기를 쓰는가 참남하지 아니한가 하니 승지들이 모두 아르기를. 우리나라에서 천하 태평기를 쓴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인데 신등은 생각하기를 중국이 태평하면 사회가 모두 편안할 것이니 이 까닭으로서 쓰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20일 무신 네 번째 기사. 판중주부사 김계의 줄기 철조 주제 이해장 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다. 김계의 자는 선택이며 본관이 안산인데 연선군 김정경의 아들이다. 영락 이민년에 음직으로 처음 남부 녹사에 제수되어 전농시 주부를 거쳐서 여러 번 올라 대호군 겸 판통례 문사와 상사원 소윤이 되었다. 경태 계유년에 뛰어올라 첨지중추 원사에 임명되고 을해년에 가선대부 동지중추 원사에 올랐으며 천승 김효년에 세조가 동교에서 열무하면서 김계를 장으로 삼았는데 세조가 진을 설치한 형세를 바라보고 그 남다름에 크게 감탄하여 특별히 가정대부에 올렸다. 신사는의 자헌대부에 오르고 또 정헌대부에 올랐으며 성화을유년에 승정대부에 오르고 정해년 의정부 자첨찬에 제수되었다. 무자년에 승록대부에 가해지고 계사년에 판중주부사에 제수되었는데 이때 이르러 졸하니 나이가 80세이다. 평호라고 시호하니 다스림에 사고가 없는 것을 평이라 하고 오래 수한 것을 호라 한다. 김계는 용모가 아름답고 해설을 잘 썼으며 성품이 정교하고 민첩하여 국가의 영선이 있으면 감독하여 관장한 것이 많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계는 어머니 왕씨가 새 남편에게 시집간 까닭으로 본래 법사 6조의 벼슬을 얻지 못하였는데 특별히 세조께서 사랑하는 바가 되어 의정부 참찬에 임명되니 대간이 간하여 다 두었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 세조가 김계에게 이르기를 이제 경을 위하여 더러움을 씻었다고 하였다. 자녀가 9사람인데 모두 가까운 거리에 집을 지었으므로 공론이 비난하였다 하였다. 성조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26일 기유 첫 번째 기사. 학전의 하사에 관하여 대신들과 의논하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주군의 문묘 석전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 승지들이 아르기를 춘추 향사는 성균관 의식에 의하고 헌관과 집사는 그 고을에 사는 생훈 진사가 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우리나라는 선성을 존중하고 성균관은 풍속교화의 군원이다. 유생은 모두 안증을 배우려고 하는데 사전을 삼가지 아니할 수 없으며 유생의 양육을 후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노비는 안유가 바친 것이 있으나 다만 학전이 없으니 어진 인재를 양성하는데 혹시 넉넉지 못할 것이므로 내가 별도로 학전을 내려 그 수요에 이바지하여 스승을 높이고 도를 존중하는 뜻을 보이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성균관 유생의 공궤는 양형고가 있고 석전 제물은 봉상시에서 모두 좋게 공급함으로 지금은 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외방 고을의 석전 제물과 교수 훈도의 공급은 관에서 받는데 수령들이 소홀히 하고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들어는 주지 아니하는 것도 있고 또 각 둔전도 수에 차지 아니하여 학전이 나올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아뢰지 아니하였습니다. 고을에 만일 주인 없는 땅이 있으면 향유에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만약 주인 없는 땅을 향하게 절급하면 유생들이 어지럽게 다투어 고하여 도리어 이를 꾀하는 마음을 열게 할 것이다. 국학은 내가 친히 제사하는 곳이라 제전에 수요되는 것과 유생을 공개하는 것이 비록 상수가 있더라도 이제 만약 학전을 별도로 하사하면 유생의 마음에 또한 반드시 국가에서 학교를 중히 여긴다고 생각하며 서로 고무되어 힘쓸 것이다. 이 뜻으로서 의정부 영돈용 이상과 예주 홍문 간에 의논하라 하니 정장손 한명의 심의 윤호 서거정 허종 한칠의 이파 이세자 박승질은 의논하기를 상상의 하교가 연당합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국학은 풍속과 교화를 맡은 곳인데 예로부터 훌륭한 제왕이 모두 중히 여겨 땅을 주어 후하게 길어서 인재를 양성하였으니 상상의 뜻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전토를 주어야 할 수와 나올 것을 해당 관사로 하여금 의논에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며 홍응은 의논하기를 이제 성균관의 전지를 주려는 전교를 살피는 이는 신실로 성덕의 일이나 다만 남아도는 전지로 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봉상시에서 때로 선성, 선사를 제사하고 양양구에서 유생을 먹이니 또한 넉넉하고 후합니다. 상상께서 재단하소서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선왕조에서 양형구를 세웠는데 이제 별도로 학전을 세우고자 하시니 매우 성대한 일입니다. 호조로 하여금 의논에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며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성균관에 별도로 학전을 주어 그 용도를 넉넉하게 하는 것은 진실로 성상께서 스승을 높이고 도를 중하게 여기시는 뜻입니다. 그러나 선성을 석전하는 데에는 보, 괴, 비연, 두가 원래 그 수가 있는데 봉상시에서 그것을 판비하며 유생을 먹이는 것도 수가 있는데 양형교에서 맞다 부족함이 없으니 이제 비록 별도로 학전을 내리더라도 실제로 보탬이 없고 구경만 허비할 것입니다 하고 안처인 이인형, 송질 이균, 김수동 이거, 민보익, 박증영은 의논하기를 예로부터 잘 다스리는 임금은 선사를 높이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근무로 삼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송나라 진종은 전지 100경을 내렸고 철종은 100경을 보태어 내렸으므로 이제까지 미담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국학을 세우고 양양고를 설치하였으니 스승을 높이고 선비를 기르는 뜻이 지극한데 또 학전을 두고자 하시니 사문의 큰 다행입니다. 다만 학교는 안팎의 다름이 없는데 주현의 향교는 선비를 가르치는 자본이 없어 생도가 양식을 싸가지고 오기가 어려워서 취약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전에 손석이 연주에 학전 10병을 주어 학생의 양식으로 하기로 청하니 진종이 그 말에 따랐는데 여러 고을에 학전을 준 것은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이 예에 의하여 적당하게 학전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서로 이르기를 사전 절목을 해당 관서에 내려 의논하게 해 아래게 하되 전지가 만약 남는 것이 있으면 진종의 고사에 의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인하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그제 홍응 노사신의 애논을 보건대 대개 같은 뜻이다. 제2의 기숙가는 가난한 선비가 비록 향학심이 있더라도 양식을 가져오기가 어려워서 학궁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므로 특별히 학전을 내려 곤궁함을 구제하면 문교에 그의 도움이 있을 것인데 노사신이 실제로 보탬이 없다고 이러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노사신의 뜻은 신등도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가 반드시 석정과 양현의 법이 이미 선왕조에 갖춰져 더할 것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논을 아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학의 전제를 내리는 것이 어찌 도움이 없겠습니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학전을 두는 것을 처음 건백한 자가 없었는데 주상께서 유생을 넉넉히 양성하고자 특별히 학전을 내리기를 명하셨으니 진실로 우리 유도의 다행인데 노사신이 홀로 의논하기를 실제로 보탬이 없고 한각 구경만 허비할 뿐이라고 했으니 사문을 위해 꾀하는 자가 과연 이와 같겠는가 하였다. 학전은 성균관 사학주부 구현의 향경이 사학서원의
끝판전지 이를 말한다. 성균관은 400결, 사학에는 각 10결, 주부 향교에는 각 7결, 군형 향교에는 각 5결, 사악 서원에는 3결로 규정되어 있다. 관둔주는 각 지방 관하에 둔 둔전이다. 본래 군자에 보충하려고 두었던 것이나 실제는 지방 관하의 일반 경비에 충당했으며 경작지도 주현의 관노비나 농민으로 사역시켰다. 양현은 현재를 양성한다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조선시대 때 현금관 유생의 식량을 맡아보던 양형구를 말한다. 이 양형구는 태조 5년 1392년에 설치하여 고종 31년에 폐하였다. 건백은 의견을 진술합니다. 성조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28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28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어스를 성등원에 내리기를 이제 겨울철을 당하여 기후가 순조롭지 아니하며 감으로 눈이 내리지 아니하고 따뜻하여 얼음이 얼지 않으며 허린 구름이 거치지 아니하고 새가 봄을 노래하는 듯하니 진실로 아름다운 상서가 아니다. 그 허물을 깊이 생각하건대 진실로 과인의 몸에 있다. 하늘은 멀지 아니하여 보는 것이 지극히 가까우니 사람이 허물이 없으면 재앙이 어찌 오겠는가. 만사의 잘못을 내가 홀로 담당한다. 또 생각하건대 인사를 닦는 데는 마땅히 옥송의 억울함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니 고범이 아닌 그 외 일체 가벼운 죄수는 마땅히 모두 죄를 용서하여 주어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을 열게 하여 천견에 답하라 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이 뜻으로서 전지를 지어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를 내리라 하였다. 고범은 고의로 범한 죄를 말한다. 성조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28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어서를 입직 군사들에게 보이기를 하늘이 이미 만 백성을 내었는데 임금이 없으면 곧 어지러워지므로 군장을 명하여 사랑에 기르는 책임을 맡겼으니 이로부터 제왕이 누구나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나 구중에 깊이 있어 백성의 일을 다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감사 수령에게 위임하여 교화를 받들어 펴게 하였다. 그러나 감사 수령이 어진 이도 있고 어질지 못한 이도 있어. 어진 이는 임금의 뜻을 잘 본받아 백성으로 하여금 근심하고 한탄하는 소리가 없게 하나 어질지 못한 자는 이와 반대로 한다. 내가 비록 부득할지라도 백성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은 어찌 잠시라도 풀어지겠는가. 그러나 외방의 일은 그 패단이 반드시 많을 것이므로 그대들이 패단을 진술하는 것을 듣고자 한다. 그대들은 팔도 사람이 모두 여기 왔으니 자세히 다 진술하라. 내가 장차 듣고는 마땅히 고칠 것은 고쳐서 팔도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편히 살면서 생업을 즐기게 하려고 한다. 아니 군사들이 임금의 하교를 받고 감격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성종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28일 신의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육이 치게하기를 서가문을 이미 고신하였으나 불복하고 이제 병을 얻었으니 낫기를 기다려서 형을 가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어서로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보이기를 최수의 변명과 서가문의 초사가 여러 사람의 뜻에 어떻다고 하는가 하자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최수의 변명이 비록 간절하더라도 만약 서가문과 서로 통하였으면 그 죄가 작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처음에 전지를 내려서 구원을 하였는데 또 끝까지 추궁하여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적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고 한 명에는 의논하기를 최수는 이를 아는 사람으로 변명함이 간절하고 지극하니 부동할 이치는 만무합니다. 서가모는 간사함이 막심하니 다시 추액하는 것이 마땅하나 전일 바른 말을 아뢰기를 구하는 교시에 말이 비록 맞지 아니하더라도 죄를 가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으니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하며 심회와 윤호는 의논하기를
서가모니 초사는 믿기 어렵고 최수의 병명도 믿기 어려우니 다시 주액가의 실정을 알아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서가모는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나 그 상수의 말을 보건대 형적이 뜻이 있는 듯 하였으므로 이제 이미 그 뜻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최수만은 부동할 이치가 없으며 서가모의 심정을 추구해보면 명예를 구하고 뱃슬에 오르기를 꾀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하며 홍응은 의논하기를 채수는 시리의 출신으로 강계한 듯이 있으며 성명을 만나 쌓은 포부를 펴고자 하다가 불행히 차질되었는데 어찌 급작스럽게 서가문에게 의지하여 살기를 구하겠습니까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서가문이 애초에 곧게 말하지 아니한 것은 진실로 주의가 있습니다. 이제 서가문의 초사와 채수의 상수를 보건대 부당한 정상이 없는 듯합니다 하며 노사씨는 의논하기를 채수는 성상의 알아주심을 만나 시중과 대간을 거쳐서 재상에 이르렀으니 어찌 서가문과 같이 꾀하여 차마 임금을 속이겠습니까? 서가문이 비록 형문을 받았을지라도 채수와 부동했다는 말이 없으니 형적은 비록 의심스러울만 하나 혹시 알지 못할 이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서거정은 의논하기를 전일 교수의 말이 비록 맞지 아니하더라도 죄는 과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였는데 서가문이 비록 지나친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들어 용서할 만합니다. 그러나 서가문의 초사가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니 다시 주액까지 논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며 허종은 의논하기를 채수와 서가문이 가까운 친척으로서 한도에 사는데 채수의 상수와 서가문의 초사에 모두 한 번도 왕래해 서로 보지 않았다고 하니 사실이 아닌 듯하나 이런 생각하는 밖에 벗어나는 것이 있으니 의심스러운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가문은 간사한 마음을 품은 무리이므로 믿을 수 없으며 채수도 신과 더불어 본래 서로 사귀지 아니하여 그 포부를 자세히 알지 못하나 선자의 이를 아뢰 때 성상의 물음이 엄중하여 이리 헤아리지 못할 위험이 있었는데도 채수가 대답할 것을 손수 써서 떳떳한 법도를 읽지 아니하였으니 신은 생각하기를 한 강계하고 훌륭한 선배인데 서가문을 시켜서 그를 올리게 하여 요행을 바라는 데는 반드시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전일 바른 말을 아뢰기를 구하는 교수에 비록 말이 맞지 아니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제 만약 서가문을 추궁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죄를 정하면 사체의 방해로움이 있을 듯합니다 하고 한칠에는 의논하기를 하문할 때 서가문이 말하기를 파면을 당하고 오래 복직되지 아니하는 자는 채수이고 편출된 자는 채신부입니다 라고 하였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가까운 친척이므로 서가문이 반드시 그 속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끝까지 추문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어스를 승정원에 내리기를 물건을 읽고서 도둑을 방지하는 것과 물건을 읽기 전에 도둑을 방지하는 것이 어떤 것이 적당한가? 채수의 일은 이미 헤아리고 있는데 승정원의 마음은 어떠한가? 아침하지 말고 따르지 말라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삼가 어스를 살펴보았으나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서가문의 일로 인하여 물으시기 때문에 서가문의 일로서 대답하겠습니다. 서가문이 비록 구원을 통하여 상소하였을지라도 가까운 친척의 일을 말하였으니 벌써 공정하지 못한데 또 하문할 때에 숨기고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다가 형문한 뒤에야 그 실정을 말하였으니 지극히 간사합니다. 그러나 최수의 상수로서 보면 부동한 정상은 없는 듯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예전에 중리가 노나라 사구가 되어 소정묘를 배웠는데 이제 서가문의 간사함이 더 할 수 없이 심하니 죄가 마땅히 배워야 하나 구원하는 즈음에 만약 죄를 더하면 외방 사람들이 어찌 내 뜻을 알겠는가 반드시 말한 일로서 죄를 입었다고 여길 것이다. 강과 바다는 작은 물도 가리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큰 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특별히 서가문의 죄를 용서하니 이 뜻으로 전지를 내리도록 하라 하였다. 시일에는 시와 예를 잘 지키는 집안을 일컫는다. 사구는 주대의 형벌을 관장하려던 벼슬이다. 소정묘는 춘추 전국시대 노나라 대부의 이름이다. 5대 악을 범했으므로 공자가 섭정 당시 주살했다. 성중시록 172권 성중 15년 11월 28일 신의 5번째 기사 의정부의 전지하기를
대저 위에서 구원하는 것은 올바른 의논을 들어서 그 허물을 고치려는 것이며 아래에서 말을 올리는 데는 실정을 토로하여 임금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귀하다. 만약 정성으로서 말을 구하지 아니하고 올리는 것도 사실대로 하지 아니하고서 오직 헛 이름을 취하고 사사로운 개교가 쓰여지기만 힘쓰면 어찌 상하가 서로 돕는 돌이라고 하겠는가? 내가 서가문의 아랫말을 보건대 언사로서 파면을 당하여 오래 복직되지 못하고 수령을 올리고 내치는 것이 모두 공론에 맞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아무개가 파면을 당하였고 아무개가 내침을 당하였다고 지적해 말하지 아니하고 이니 불발하면서 내 뜻을 시험하였다. 처음 주문할 때 또 곧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짓으로 정윤정을 들어서 대답하다가 형추하도록 명함에 미쳐 실정을 가릴 수 없는 뒤에야 그 사실을 토로하기를 내침을 당한 자는 최신보이고 파면을 당한 자는 최수이다 하였다. 최수와 최신보는 서가문에게 모두 가까운 친척이므로 그 사사로운 꾀를 쓰고자 하여 임금에게 요구하고 위를 속이는 정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신하의 죄가 이보다 큰 것이 있겠는가. 간사한 짓을 반복하였으니 소인으로 더욱 심한 자이다. 예로부터 나라의 임금이 한 사람의 소인을 쓰면 여러 소인이 이르러 그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한 사람이 군자를 쓰면 여러 군자가 이르러 그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인데 그것을 일찍 분변하여 올리고 물리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예전에 공자가 소중묘를 배웠는데 노나라가 크게 다스려졌고 위왕이 아대부를 삶아 죽였는데 제나라가 또한 크게 다스려졌다. 서가문과 같은 무상한 자는 비록 엄중한 법으로 조치하더라도 형벌에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옥에도 티가 있으며 산이나 숲은 더러운 것을 숨기고 있다 하였는데 왕자가 신하에게 유독 악한 자를 너그럽게 감싸서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서가문의 죄를 용서하여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구원하는 것이 정성으로 하고 헛 이름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 그대 의정부에서는 중예에 효유하라 하였다. 이나여 채수를 명소하여 전교하기를. 그대가 이미 허물을 뉘우쳤으면 이제 어떻게 마음을 가지겠는가 하니 채수가 아뢰기를 신이 이미 허물을 뉘우쳤는데 어찌 옛날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미 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어 성상의 은혜가 지극히 중하니 신은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하였다. 어서로 채수에게 보이기를 어진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데는 모두 요순 같은 임금을 만들기를 뜻하여 요순의 도가 아니면 감히 왕 앞에 아뢰지 아니하였고 밝은 임금은 진실로 적임자를 얻으면 그 말을 존중하고 그 계교를 들으며 배우어서 스승으로 삼는 것인데 작상과 총록은 논할 것이 못된다. 만약 은총을 믿고 위에 아첨하면서 자손을 위하는 계책으로 삼으려고 하여 시속에 따르는 것을 좋은 꾀로 여기고 정직한 것은 기회를 잃는 것이라 한다면 보호하고 보호하지 못함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그대가 처음에는 정대한 것으로서 나를 대우하였는데 지금은 착오된 것으로서 몸을 보호하니 정대한 때에도 착오됨이 있는가. 허물을 알고 곧 고치는 것은 성인이 허락하는 바인데 내가 비록 사리에 어둡더라도 항상 성인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제 또한 그대를 허락하는 것이다 하니 채스가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기를 신이 허물을 뉘우치며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신이 10년을 시종하였는데 비록 착오된 것으로 쫓겨나서 멀리 시골에 들어 앉았을지라도 대고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밤낮으로 어찌 마음속에 이적했습니까? 신의 허물을 뉘우치는 마음은 천지신명이 밝게 보는 바입니다 하였다. 이니 불발은 맹자 진심장 상편에 나오는 말로 화살을 끼우고 활시만 잡아당길 뿐 화를 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즉 남에게 학문을 가르침에 있어 단지 공부하는 방법만 가르치고 묘초를 말하지 않아 학습하는 이로 하여금 궁리하여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아대부는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 아하 땅의 대부였는데 그가 지방간으로 있으면서 치적이 좋지 못했으나 왕의 척근의 신하를 잘 숨겼으므로 좋은 평판을 얻었는데 끝내 그 사실이 밝혀져 삼겨 죽임을 당하였다. 성조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28일 신의 6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전 절도사 경유공이 국상 3년 안에 어유소와 중매로 기약한 여자를 빼앗아 첩으로 삼으려고 하였으니 죄가 대명률의 거상 가취조에 견주면 무릇 부모상이 있으면서 자신이 시집가고 장가된 자는 장 100대이고 만약 남자가 상중에 첩을 얻는 자는
3등을 감한다였습니다. 위의 경유공은 파주 관에 가서 목사와 서로 모여 객사에 머물러 자면서 공름을 소비하였으니 죄는 대전에 의하면 사설의 관부를 출입하는 자는 장 100대를 친다 하였으니 종중하게 하되 장 100대를 속바치게 하고 고신을 모두 추탈 하소서 하니 명할 고신만 거두고 외방에 붙여 하게 하였다. 성주지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2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주지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2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별도로 내려주는 학전의 일을 대신들에게 의논하였더니 노사신이 유독 실제로 도움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 실제로 도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유명무실한 뒤에야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나는 생각하기를 별도로 내려주는 학전은 교화를 일으키는 데 유익하다고 여긴다. 뜻이 있는 선비도 이를 힘입어서 학업을 이룰 수 있는데 권장함이 없으면 어찌 능히 교화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노사신의 의논은 미편한 듯하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혼문관의 의논은 진종의 고사를 끌어대어 말하였는데 내가 진종의 고사에 의하여 행하고자 하나 다만 전토가 부족할까 염려스럽다 하니 시독관 송질이 아뢰기를 학교는 풍화의 근원인데 일이 어찌 학교를 착실하게 하는 것보다 큰 것이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신등이 이로써 아랜 것입니다 하고 동부승지 이조양은 아뢰기를 신도 노사신의 지적한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릇 뜻이 있는 선비가 먼 지방에서 서울에 와서 배우자면 양식을 싸가지고 오래 머무르는 자가 되게 적은데 특별히 학전을 내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였다. 송질이 아뢰기를 성균관은 공개가 넉넉할 뿐만 아니라 포진에 이르러서도 모두 마련해 주니 유생을 대접하는 도리가 진시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향학은 허술하여 비록 배움의 뜻이 있는 선비라 하더라도 양식을 싸가지고 글을 읽어야 하므로 조석거리를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외방 여러 도의 대장에 기록된 둔전은 그만두거니와 절호된 전지가 반드시 많이 있을 것이니 이 전지를 향하게 적당하게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호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포지는 침구류이다. 성조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3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대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조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3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이 앞서 임금이 기후가 순조롭지 않다는 까닭으로서 죄를 범하여 직첩을 거둔 자로 하여금 스스로 호소하게 하여 분변에서 돌려주려고 명하여 영동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청선 헌명의 심에 윤필상 연호는 의논하기를 각각 스스로 상언하기를 허락하면 형사가 장차 어지럽고 시끄러울 것이니 이조 병주로 하여금 죄의 경종을 상고하여 계달하게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죄에 연좌되어 억울함을 품은 자가 진실로 많은데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범죄를 스스로 말하게 한 뒤에 심리하게 한다면 대체 어떠하겠습니까? 신은 생각하기를 강상에 관계된 자와 장오자 외에는 모두 직첩을 돌려주어 한때의 은혜를 특별히 베풀어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며 유급배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윤당합니다 하였는데 어수로 이르기를 이리 국가와 강상에 관계된 것과 간도, 장호 외에 일체 범죄로 고신을 거둔 자는 모두 돌려주고 도형, 유형에 처해진 자는 놓아 보내라 하였다. 신리는 사리를 밝혀 변명합니다. 성조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3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종친이 배우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리에 어두워서 허물을 범하기 쉽다. 조정조에 비록 권과 조령을 두었으나 성심으로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게 적었다. 나는 유생의 과거 보는 예의에 의하여 시험하여 합격자를 뽑아서 유가를 허락하여 그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면 반드시 모두 배우기를 권하고 힘쓸 것이라 여긴다. 비록 제주를 시험하게 하더라도 동수반에 소용할 예치는 결단코 없다. 승정원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이제 성상의 하교를 듣건대 공부를 권하는 방법은 적당합니다. 그러나 종친을 과거에 응시시키려고 육아하게 하는 것은 미편한 듯 할 듯합니다. 만약 권장하려고 하면 때로 전강에서 재주를 시험하여 혹은 물품을 내려주어 상을 주고 혹은 벼슬을 내려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뒤에 마땅히 다시 말하겠다 하였다. 전강은 성종 때 경학의 쇠퇴함을 막기 위해 시작한 시험이다. 성균관의 유생 가운데 학식이 많은 사람을 모아 어전에서 3경이나 5경 중에 찌를 뽑아 외계하였는데 뒤에는 생운의 진사 및 명문의 자제도 참가했다. 성조실록 172권 성종 15년 11월 30일 개축 네 번째 기사. 명하의 홍문관 수찬 김수동을 고향에 이거를 과천에 보내어 불법한 일을 적발하게 하였는데 고향 군수 이 종류는 공채를 가운데 높도록 말질하여 거두었고 과천 현감 최급은 법을 범한 일이 자못 많았다. 전교하기를 최급은 개차에 의금부에 해부하고 이 종류는 사헌부로 하여금 이문화에 추국하게 하라 하였다. 공채는 관에서 백성에게 빌려준 곡식이다. 성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토산현 사람인 갑사 김석산이 본고을 아전들의 불법한 일과 부민이 고소하는 것을 허락하는 일을 가지고 진언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부민이 고소하는 행위는 사실 풍교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시행할 수가 없다. 다만 아전의 불법한 일이 과연 김석산의 말대로라면 국가에서 수령으로 위임한 듯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러니 그것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승정원에서는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승지 등이 아뢰기를 김석산의 말이 만일 사실이라면 마침내 무고한 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김석산의 말이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마침내 무고한 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사람을 보내어 추고해보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하니 명하에 주서 신군을 보내어 국문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종친들에게도 한결같이 유생의 예의에 따라 식년 때마다 강경 제수를 시켜 그 재능을 시험하여 합격한 자에게는 연하를 베풀어 주어 격려가 되게 하고자 한다. 그 절목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승정원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1. 식년에는 문과나 무과와 같이 초장에는 사서 3경을 강하여 주 이상을 벗고 그 밖에 이경과 제자나 사기를 강하고자 원하는 자는 시경, 서경을 들은 다음에 입문하게 할까. 1. 중장에서는 부, 잠, 송 중에서 두 편을 시험하고 종장에서는 대책, 논, 서, 기 중에서 1편 이상을 시험하되 점수를 주는 것은 문과나 무과와 같으며 3장을 통계하여 4명을 뽑는데 1등 1명, 2등 1명, 3등 2명으로 할까. 1. 1등 한 사람에게는 연회를 베풀어 주어 경하하되 동시에 선발된 자는 모두 참여시키고 다른 종친으로서 임시 취품한 자도 참여하게 할까. 1. 3장을 모두 권례해서 시취할 것. 1. 시과는 문과나 무과의 전시의 예의에 따를 것. 1. 책을 띄고 들어가는 것과 글을 바꾸는 것을 조사하는 등의 일은 일체 문과의 예의에 따를 것. 1. 이름을 기록하고 대궐 문에 들어오는 것 등의 일은 중부시에서 이를 담당할 것. 1. 명선 이하에서 응시하게 할 것. 1. 1등은 세 품계를 올려주고 명선 이상의 품계로서 마땅히 주어야 할 자에게는 한 품계만 더하고 2등은 두 품계, 3등은 한 품계를 더하며 명선 이상의 품계로서 마땅히 주어야 할 자에게는 품계에 따라 대가할 것. 1. 시과는 은문이라고 일컬지 않고 스스로 시관에게 문생이라고 하지 않으며 문과나 무과를 본 사람과 동년이라고 일컫지 못하게 할 것. 하였으므로 명하 영도년 이상에게 보이게 하였다.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제상의 아들은 한미한 선비들과 진취를 다툴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종친은 본래 정해진 신분이 있으니 과거에 응시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고 한 명의 이급의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절몽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으며 윤필상 홍홍은 의논하기를
종친을 권장하는 것은 대전에 실려 있으니 굳이 별도로 새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명의 등의 의논에 따랐다. 인문은 과거 시험 방법의 한 가지다. 책을 앞에 펴놓고 보면서 글의 뜻을 강론하는 것이다. 명서는 명선대부 조선 초기에 종친들에게 주어든 미호이다. 정삼품 당상관으로 후에 통정대부로 통일되었다. 성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1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여 최중손, 김옥보, 이귀존, 원승, 이난손, 안계종, 정흥래, 조기손, 이중현, 유금호, 부계, 홍덕중, 최득우, 표승미, 김중원, 백장수, 서중생, 이계근, 안효지, 조원, 최득순, 양자첨, 곽경의, 김철성, 정지혜, 윤석, 안생, 하한조, 김윤도, 조효원, 김사계, 김세수, 서중강, 최효정, 윤인도, 홍철손, 정효선, 정극금, 김거지, 강위흥, 전수산, 이백은, 김효말, 레고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1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이흠석, 심정원, 조한손, 이윤검, 이영희, 김수정, 최유황, 신자재, 손계금을 서용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2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2일 을묘 두 번째 기사 호조판서 어세공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전교를 받으니 성균관에 학전을 사급하는 절목과 주부 군현의 향교에 전토를 주는 일을 의논하여 아뢰라고 하였는데 신등은 수세전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경전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균관은 마땅히 수세전을 주어야 하는데 만약 향교에 자경전을 준다면 어떻게 농사지어 먹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어세공등이 말하기를 성균관의 학자는 400개를 쓰고 그 조세의 절반을 거두게 하소서. 향교의 경우는 무려 300여 골이나 되는데 비록 각각 1자를 준다 하더라도 오히려 300여자나 되니 아마도 군자가 감손될까 걱정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균관에 400개를 쓰어 그 조세의 절반을 거두게 하고 향교는 본고을로 하여금 해마다 조세를 거두어 그때 형편에 따라 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어세공 등이 말하기를 비록 본고을에서 조세를 거두어 형편에 맞게 준다 하더라도 그 군자가 감손되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향교의 학자는 아직 주지 말고 성균관의 별사전의 조세는 풍조창에 수납하였다가 감찰로 하여금 출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므로 어세공 등이 아뢰기를 성균관의 관원은 모두 사리를 아는 사람인데 어찌 남용하는 패단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본관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하여 사용하는 식량으로 주고 또한 유생들에게 해가 길 때에 점심과 겨울에 글 읽을 때에 등유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조실록 173권 성조 15년 12월 2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75권 73권 성종 15년 12월 2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부제약 안철양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향교의 학전을 주고자 하셨는데 해조에서 이를 저지시켰다고 하니 신들은 실망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고조에서 말하기를 주부 군현이 모두 300이 넘는데 만약 향교의 학전을 다 준다면 군수가 많이 감손될 것입니다. 라고 하므로 그래서 주지 않았다 하였다. 안철왕이 말하기를 외방의 유생이 어찌 뜻이 있는 자가 없겠습니까만 다만 가난함에 핍박되어 학문에 종사하며 글을 읽을 수가 없으니 인재가 배출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이로써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약 군자전이라면 진시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고을의 정수 이외의 둔전과 절호가 된 주인 없는 밭을
형편에 알맞게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여러 고을을 일시에 다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법을 정하면 점차로 충당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마땅히 호조에 의논하게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2일 을미호 5번째 기사. 사관원 정원 민휘가 와서 아뢰기를 지금 전말을 보내어 아마를 나누어 주게 하였는데 현재는 심한 추위이므로 군사를 동원하여 말을 몰고 가면 사람과 말이 모두 손상될 것이니 참건대 정지하도록 하소서. 또 심정원은 일찍이 전라도 수분 절도사로 있을 적에 우후가 외적에게 피살되었는데도 구원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로써 주의를 받았으니 지금 고우신을 돌려주는 것만도 충분한 것인데 또 서용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2일 을미호 6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이영을 경외의 종편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3일 병진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은 개동인데도 기후가 따뜻하여 얼음을 저장하는 것은 큰일인데 지금까지도 얼음이 없으니 이는 내가 덕이 없는 소치이다. 요즘 옥사가 많이 엄체되어 억울함을 펴지 못하고 또 인심이 각박해져서 탐욕을 부리는 풍속이 날로성하여 비록 지친의 사이라도 들것만한 이익을 다투며 서로 헐뜯느라 송사가 그치지 않고 있으니 이러한 징조가 생기는 것이었지 원인이 없겠는가 하니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납향의 날은 아직 멀었고 또 입춘이 명년 정월에 있으므로 일개가 아직까지 따뜻한 것입니다 하고 동지사 이극기는 말하기를 신이 처음 과거에 급제하여 한성 참군이 되었는데 그때 소송하는 자들은 관리 앞에서 배만한 태도가 조금도 없었으나 요즘에는 소송하는 자가 불평스러운 마음이 조금만 있으면 비록 당상관이라도 거리낌없이 꾸짖고 욕을 하니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습이 지금보다 더 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풍속은 갑자기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니 반드시 점차적으로 오랫동안 연마해야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대수의 신료들로 하여금 각각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라고 하였는데 한 사람도 말하는 자가 없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감독한 황계옥이 말하기를 서가문의 말은 비록 간사였으나 이미 직언을 구하였으면 마땅히 그대로 두고 논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명하여 형문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비록 서가문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간 사람은 그 내용을 모르고 반드시 말하기를 말했다가 도리어 주의를 얻었으니 이는 말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신은 아마도 그 때문에 말하는 자가 적다고 여겼습니다 하고 장령 박안부는 말하기를 서가문은 임금을 속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상소하였을 때 사심을 품고 꾀를 부린 것이 첫 번째이고 달려가서 물었을 때 속이고 사실대로 고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사실대로 다 털어놓았으니 마땅히 끝까지 추궁해서 죄를 주어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서가문의 상소는 간사한 마음을 품고 정직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엄하게 징계하고자 하였으나 다만 직언을 고한 후에 주의를 주는 것은 옳지 못하므로 우선 놓아준 것이다. 하고 이어 주와 우에게 물으니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이미 논하지 않기로 하였으면 다시 추궁할 수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진실로 다시 추궁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서가문의 일은 임금이 이미 주문하지 말게 하였는데 박안부가 대관으로서 죄주기를 청하였으니 그 임금 뜻에 아바에 잘 보이려고 하는 태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땀이 나게 한다 하였다. 납향은 나빌 동지 뒤의 셋째 미일에 그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형편과 그 밖의 일을 여러 신에게 고하는 제사이다. 추수감사입니다. 성종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3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오상군 이주 등이 와서 아뢰기를 종친으로서 범죄한 자는 고사를 몰수하고 조관으로서 범죄한 자는 속전을 받는데 속전을 받으면 비록 장주를 범하였더라도 다만 면포 8, 9필만 속바칠 뿐이지만 고사를 몰수하면 한 사람의 값이 6, 7필뿐만 아니니 고사를 몰수하는 피해는 속전을 받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또 구사를 몰수함에 있어서는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한 번 죄를 범하게 되면 모두 구사를 빼앗게 하시니 신등의 의견으로는 지금부터 혹은 조사의 예의에 따라 속바치기도 하고 혹은 죄의 경중에 따라 가감해서 구사를 몰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어서로 이르기를 물이 흐르는 것은 근원이 맑으면 하류도 맑고 근원이 흐리면 하류도 흐린 법이다. 간혹 근원은 맑은데 하류가 흐린 경우도 있지만 어찌 본 성품이 그러한 것이겠는가. 하류가 진하게 섞여 흐르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본 성품이 흐리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찌 물을 옳게 아는 것이겠는가. 대개 사람도 그와 같은 것이다. 천성은 본래 착한 것이지만 물욕이 그것을 가리웠는데도 스스로 깨닫지 못함으로 끝내는 전복되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 근원을 맑게 하려면 학문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별도로 재주를 시험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는 대개 그 학문을 가다듬어 그 근원을 맑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종친을 친애하는 정의를 돈독히 함은 지극하지 않음이 아니다. 구사를 몰수하는 것이 태장을 속바지는 것과는 다르지만 종친에게 장죄나 속전을 부과시키는 것이 옳겠는가? 만약 구사를 몰수하는 것이 중하다 하여 이를 바꾸어 가볍게 한다면 무식한 무리들은 모두 국가에서 차츰 벌을 해이하게 한다 여기고 서로가 하고 싶은 대로 거리낌 없는 짓을 할 것이니 그런 다음에 한두 구사를 몰수한다고 한들 또한 무슨 징계가 되겠는가? 나는 이 법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성조실록 173권 성조 15년 12월 3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민휘가 와서 아르기를 지금 이 영을 경외에 종편하게 하였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이 영 등이 조종조의 죄를 지은 지 30여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사유를 입지 못한 것은 어찌 그만한 까닭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석방하는 것은 옳지 못한 듯합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나는 정의왕후의 유교를 받들어 그렇게 한 것뿐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173권 성조 15년 12월 3일 병진 네 번째 기사. 호주 예조에 선지하기를 학교는 풍속을 교화시키는 원천이 되는 것이니 스승을 존경하고 선비를 양성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 급선무가 된다. 성균관에서 석전하고 양현하는 제도는 선왕조에 이미 다 마련되었으므로 거기에 더할 것이 없다. 그러나 다만 희름을 잇대어 주지 못할까 걱정이다. 또 정원 외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은 양식을 싸가지고 와서 그를 잃는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내가 유학을 숭상하고 현사를 권장하는 뜻이겠는가. 전지 400개를 특별히 주어 조세를 받아 그 비용을 넉넉하게 하라 하였다. 희름은 제사에 쓰는 고기와 곡식류를 말한다. 성조실록 173권 성조 15년 12월 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정의왕후의 담제 후와 부묘한 뒤에는 대전 중궁과 양 대비전에 박물을 오리자고 개창하였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나는 박물을 없애고자 하는데 어떤가? 승정원의 쌀이기를 세종을 부묘할 때와 세조의 담제와 부묘할 때는 모두 담제 후의 박물은 없었고 다만 부묘한 뒤에 한해스만 박물을 바쳤으나 예종의 담제와 부묘 때에는 모두 박물을 바쳤는데 이것은 훌륭한 일이었고 또 예문에도 있는 것이니 박물을 바치는 것이 무방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것이 어찌 훌륭한 일이겠는가. 나는 부묘한 다음에 양전에만 박물을 드릴까 하였는데 예조에 물어서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4일 정사 두 번째 기사. 호주의 전지하기를 충청도는 계미년 이상, 황해도는 이모년 이상, 영안도 전라도는 갑신년 이상, 경기는 계미년 이상, 개성도는 을미년 이상, 평안도는 경진년 이상, 제주는 정유년 이상, 경상도는 경인년 이상, 강원도는 을유년 이상의 것으로 각 해마다 거두지 못한 환자곡은 모두 감해주도록 하라 하였다. 환자곡은 준공기의 백성에게 대여하였다가 추수 후에 일정한 이자를 붙여 받아들이는 곡물이다. 선조실록 173권 성종 15년 12월 4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전지하기를 세료 교감한 대전은 오는 을사년에 정월 초 1일부터 시작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록 173권 성주 15년 12월 4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성질사 한치영보다 앞서서 돌아온 통사가 보고 듣고 본 사목을 아뢰었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금년 10월 13일 이른 아침에 교위 두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조선 사신은 정태감의 바깥채로 오시오 하였습니다. 사신이 즉시 달려가니 태감 곡청이 맞아들이며 말하기를 어제 간곡하게 아뢰었더니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산되지 않는 것은 없애고 준비하기 어려운 것은 조선국왕이 바치는 대로 하라 하였는데 나는 그 성질을 받고 나대로 무척이나 기뻐하였소. 재상의 의향은 어떠하시오 하므로 사신이 앞으로 나아가 치사하기를 우리 전하께서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해 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술과 음식을 대접한 다음 사신이 앞에 나아가 청하기를 비록 우리나라에서 마련하기 쉬운 물건이라도 그곳에서 그렇게 기묘한 물건이 아닌 것은 대인이 지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니 곡청이 말하기를 전일의 재상의 말을 들었을 때는 마음대로 정탈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이미 성지를 받았소 하였습니다. 사령 김저가 별혼에는 물목이 보이니 곡청이 말하기를 생산되지 않는 금, 상아, 초섭비, 토뼈피, 용전, 화초 등의 물건은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가운데 초섭피와 토뼈피는 생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나 내가 임사 아래에서 또한 면제시킨 것이니 재상은 그렇게 아시오. 그리고 자색면조, 황색면조, 청색면포, 자색면포, 대홍색면포, 백세, 세접보, 문어, 대구어, 전복어, 오징어, 곤포, 향점, 인삼 등의 물건은 공중에서 기묘하게 쓰이는 것이고 녹색 명포, 다갈색 면주, 초록색 면포, 다갈색 면포, 저사, 겸직포 등의 염직물은 그곳에서 그렇게 기묘한 것이 아니니 전부 감면해도 됩니다. 건광어, 건수어, 다시마, 미역 등의 물건도 기묘한 것이 아니니 전부 감면해도 됩니다. 백세, 저포, 삼아, 흑세, 마포, 삼아, 녹대포, 녹편포, 소주 등의 물건은 반으로 감해도 되며 각 강궁, 중궁은 각각 5장을 감하고 약궁 10장을 감하였습니다. 잣도 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곳의 잣은 그 알미가 충실하지 못한데 그대의 나라에서 생산되는 잣은 충실하면서도 향기로우니 만약 어렵지 않거든 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호안은 비록 마련하기 어려우나 전부 감할 수 없고 이번에 가지고 온 수에서 반을 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항 등의 물건은 비록 용선은 사용하지만 공중에서 놀이개로 삼는 물건이니 역시 전부 감할 수는 없으며 인삼은 중국에서 차로 쓰는 것이니 감할 수 없습니다. 자황색의 면주는 용포를 만들어 항상 입는데 다른 색은 수를 많이 감하였으니 만약 여유가 있으면 지금 가지고 온 수에 더 보태는 것이 좋을 것이고 다른 물건은 지금 가지고 온 수에 적당히 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지시하였으나 만약 갑자기 그쪽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감하면 조정에서 반드시 내가 그대의 말을 듣고 조선 국왕으로 하여금 편리한 대로 바치게 하여서 이렇게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요. 더구나 조정에서 전하를 대우함이 친왕과 다름이 없는데 어찌 갑자기 감하겠소. 점차로 감하여 바치는 것이 좋을 것이니 재상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자세히 아뢰어서 내가 조정의 원망을 듣지 않게 해야 할 것이오 하였습니다. 사신이 앞에 나가 청하기를 비록 이러한 성질을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만 전하는 말로만 회개할 것 같으면 전하께서 미안하게 여길 것이니 성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니 곡청이 말하기를 성질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마땅히 재상이 돌아갈 때에 다시 아뢰어 취품하겠소 하였습니다. 14일에 교위 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곡태감이 성질을 받고 사신을 불러 바깥에서 서장을 주려고 합니다 하므로 사신이 즉시 달려가니 곡청이 말하기를 성지가 있습니다 하기에 사신이 즉시 꿇어앉아 곡청이 탁자 위에 성지를 집어서 주었습니다. 성지에 이르기를 조선국에서 차견하여 온 배신 한치영 등에게 말해주니 알도록 하라. 돌아가거든 국왕에게 전하여 공중에 바치는 박물은 본국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여 마련하기 어려운 것은 없애고 다만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과 제조하는 것은 저번의 수에 구애되지 말고 임의대로 마련하여 와서 바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곡청이 말하기를 재상의 뜻에는 어떠하시오? 나는 요즘 재상을 위하여 호의를 베푸느라 가슴을 태웠소. 어제 다시 아뢰기를 조선국에서 별난하는 물건 중에는 거기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여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므로 국왕은 무한한 세월을 두고 계속하기가 어려워 매우 가슴을 태우고 있다는 일을 한층이 여러 번 나에게 말하며 성질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하였더니 황제께서 즉시 사례감에게 전교하였소. 나는 재상을 위하여 이렇게 마음을 씁니다 하고 이어
전하에게 하사하는 저사 유표리 화은 100냥을 주었고 사신에게는 저사 이표리 화은 20냥을 주었습니다. 별도로 상하 오매 화은 500냥을 주면서 말하기를 이 물건은 전과 같이 제조하되 될 수 있으면 세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바칠 것이며 소유한 물건 중에 은으로 만든 호로고와 중합화, 소합화는 될 수 있느라 속이 비게 만들어 가져오는데 중합화, 소합화는 많이 만드시오라고 말하기를 이번에 가서 상으로 만드는 놀이개는 만약 명년에 다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마땅히 그 다음에 만들어 바쳐도 됩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씨 장씨의 집에는 예전과 같이 통신하도록 성지를 전하라고 하였으며 또 차씨 장씨가 회관 왕비전에 바치는 홍초복 1봉을 주었습니다 하였다. 정탈은 황제의 재계를 받으립니다. 회관 왕비전은 덕종비 소해왕후를 말한다.